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장명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혼 사건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특히 이제 비양육친으로 이제 결정된 경우에 이제 장래 양육비, 이제 그런 것들이랑 재산 분할금의 관계, 약간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조정하면 좋은지, 조정할 때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의뢰인의 사건은 최초에는 조정 신청으로 진행이 됐었어요. 사실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이혼 의사만 있다면 조정은 좀 쉽게 되지 않을까? 은근히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건이긴 한데 이제 재산 분할 부분에서 많이 엇갈렸어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자료도 받아야 됐었고 이제 재산 분할도 받아야 됐었는데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은 한다고 하면서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했어요.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안 재판을 진행을 하죠. 이혼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리고 조정으로 끝났을 때의 장점도 아주 큽니다.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딱 우리가 조정을 처음에 신청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소재기를 했지만 재판부가 조기에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, 이제 이런 조정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조정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왜냐하면 그 본안 재판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뭐 퇴직금이라든지 상대방이 뭐 숨겨놓은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찾아내게 되고, 그래서 내 재산이든 상대방의 재산이든 결국에는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, 뭐 상대방의 급여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흔하거든요.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? 근데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. 결국엔 저희가 뭐 온갖 사실조회를 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1년이나 1년 반 그 정도에 걸쳐서 이제 수행되는 이 재판 속에서 결국에 밝혀지게 되니까 마지막에 판사님이 이 재판은 이제 종결을 하시고 변론은 종결을 하시고 마지막에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. 요럴 때 조정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이제 서로 다 심리가 끝나고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, 그리고 뭐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도 예상이 되는 시점이니까요. 그래서 우리 의뢰인의 케이스도 이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됐던 케이스였는데요. 이제 재산 분할금하고 이제 위자료하고 총 얼마를 받아야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마지막에 원활하게 다 이야기가 됐어요.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그 금액을 다 수령할 거냐, 아니면 이제 아이의 비양육친이 될 거니까 내가, 왜냐면 양육을 상대방이 할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장래 몇 년을,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아예 재산 분할금에서 좀 제하고 내가 받는 돈을 좀 적게 가져올 거냐, 약간 이런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사건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아니에요. 왜냐면 장래 양육비는 양육비고 재산 분할금은 재산 분할금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재산 분할금을 얼마 받기로 하더라도 내가 장래 양육비로 그냥 따박따박 한 달에 얼마 줘야 되는 건 그냥 내 의무일 뿐이고요. 그리고 재산 분할금을 받아올 수 있는 것도 내 권리입니다. 항상 조정이 좋은 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근데 재산 분할금을 만약에 2억을 줘야 돼요. 근데 2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당장 2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살아가야 하는 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만약에 그런 목돈을 빼려면. 그러면 이제 좀 이거에서 융통성 있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양육비를 우리가 주지 않을 테니까 그 집을 정리하지 않고서도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게 뭐 얼마냐 라는 얘기가 나온다든지, 아니면 뭐 그거를 좀 뭐 분할해서 준다든지, 그런 것들을 좀 의논해 보게 되는데요. 우리 의뢰인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그래도 많이 큰 편이었어요. 성년이 되는 게 몇 년 안 남은 경우에는 이런 합의도 좀 유효할 수가 있는 거고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, 아이가 막 2살 이제 돌 됐어요. 만약에 이러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겠죠, 여러분. 혹시. 근데 그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장래 양육비를 얼마만큼으로 딱 목돈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해가지고 재산 분할금과 상계한다,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. 근데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는 사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몇 년 안 남았었고, 그래서 양육자가 교체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상정해야 되는 사건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
우리 의뢰인도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양육비를 매달 이렇게 주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이제 그 금액도 상대방이 동의해야 되겠죠. 장래 양육비를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으로 한다. 아니면은 뭐 5천만 원, 3천만 원으로 한다. 이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고 이제 제한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금을 성공적으로 이제 받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가 줄 여력이 없다,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, 분할해서도 주기 힘들다,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면, 만약에 비양육친 쪽이시라면 장래 양육비를 내가 그러면 주지 않을 테니까 안 받는 방법, 재산분할금에서 좀 제하고 받는 방법, 이런 것도 좀 융통성 있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, 다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요.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가 좀 자랐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양육자가 교체되지 않는다, 변경되지 않는다, 이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, 저희는 그렇습니다. 어떤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변호사의 일이고, 그러면은 그 조정조서 하나에서 일거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좀 조정조서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남겨달라라고 이제 조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재산분할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, 그 산정 과정도 여기에 좀 적어달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했을 때 금액이 만약에 1억이면 1억을 준다, 그래서 끝이 아니고, 이 1억은 왜 1억이 됐냐면 사실은 얼마였는데 장래 양육비를 서로 얼마로 이제 일시금으로 산정했을 때 그게 얼마로 서로 합의가 되었고,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제외한 금액임을 확인을 한다. 이 정도를 적어 놓는 게 그래도 장래에 혹시 모를 분쟁이 있을 때 좀 방지가 되겠죠, 여러분. 우리의 상황을 좀 이렇게 적어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이제 주고, 말 그대로 이제 나도 주는 거죠. 재산분할금에서 덜 받으니까. 그래서 내가 당장 받을 목돈의 그 액수는 줄어들더라도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도 제가 조정에 갔을 때 원활하게 협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였었고요. 조정이 아주 빠르게 해결된 사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. 왜냐하면 본안 재판도 우리가 충분히 다 거쳤고,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조회하느라 시간이 걸렸거든요. 그치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후회 없는 조정을 했다,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장래 양육비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